안녕하십니까. 대치 일사동 출신 박다미 의원입니다. 이 건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제기된 강남구청 민원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 구청장의 방향 제시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둘째, 의회에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셋째, 집행부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림받은 상인들이라는 전 국민이 알게 된 이 사건,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의 책임인지를 묻는 것을 넘어서 그 책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우리 스스로 찾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긴 시간일 것만 같았던 기부 체납 건물 운영 20년, 대비하기 충분한 시간처럼 보인 이런 20년 만기를 맞이하는 우리 부서의 태도와 역할은 어땠을까요? 강남구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부 체납 건물 중 논현동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첫 번째 사례가 발생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4번 대치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용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으로 임대한 동안 공용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주차장 근무자가 발렛 비용을 부과하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는커녕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방치한 강남구청 교통행정과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적 예일 것입니다. 10월 13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간 양치승님, 피해 임차인만 16곳, 그리고 피해액은 40억입니다. 그 가해자는 바로 여기 있는 우리입니다. 양치승님은 오늘 오후 2차 참고인으로 서울시에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시고 23일에는 조성명 청장님께서 증인 출석 예정인 이 사건은 확장된 전세사기 일종이라는 오명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조성명 청장님께서는 먼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청장님께서 이번 23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시죠? 네. 양치승님은 강남구청에 대해 억울한 입장을 밝히려 나갈 예정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억울함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3일 뒤에 청장님의 증인 출석 여부도 좀 상황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10월 17일 소강국에서 염태용 의원실에 보고한 피해 임차인 지원 대책을 보았을 때는 전혀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고받으신 청장님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번 피해 사례에 우리 강남구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이런 피해가 없기 위해서 그분들이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든가 우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 그런 그 사례 또 제도를 좀 찾고 있습니다. 네. 양치승님 입장에서는 받은 소장이 원고가 조성명 청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재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무풀관리법 위반으로 계속 소장이 날라왔을 때는 아마 이것이 청장님이 정하신 뜻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인에게 형법으로 계속 항소 소송이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글쎄 이거는 뭐 이 사건 자체가 2020 이제 2002년도 3년도 공교롭게 제가 의정 활동할 때 이런 그 민간 투자 시설로 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제가 청장 들어가는 해 11월 달에 이것이 종료되면서 이런 행정재산으로 기속되게 됨으로써 그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이 20년 만기되면서 이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 무단 점유를 하게 되면은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할 때는 변상금이라든가 또 구청에서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기속 행위이고 또 그 다음에는 공유재산법에 보면 우리가 명도소송이라든가 또 명도소송을 해서
거기에 이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고 예, 또 설명- 변상금까지 예, 이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그 강제 규정 때문에 이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가장 큰 피해는 우리가 택했던 임대업자가 보증금 40억을 주지 않고 피해를 발생시켰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행정상 이 피해자들에게 형법으로 물품 위반이라고 형사소송을 건 거, 이것은 이제 청장님께서 모든 내용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형사소송까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보고를 받으셨는지를 여쭤봤습니다. 형사소송은 사실 진행 과정에서 이제 변상금 후에 변상금이 임대료보다 낮게 책정됨으로써 계속 그 무단 점유를 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한 거로 알고 있고 그 당시는 사실 저희까지 보고하면서 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네, 일단 보고받지 못했던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청장님의 성정상 이분이 혐의 없음이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원래는 혐의 없음이라고 나오면 노년 1호에 대한 피해자를 노년 2호에 있는 피해자들과 동일시해서 소송을 걸지 않아야 되는 게 상식인데 노년 2호의 세입자들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거기에서는 혐의 있음으로 판결이 되자 다시 항소해서 양치승님께 혐의 있음으로 다시 결과를 뒤집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청장님께서 알고 계셨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 1호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세입자의 피해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나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희 청에서 이분을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소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혐의가 없다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소송을 해서 혐의가 있음으로 뒤집습니다. 이러한 노년 1, 2호 피해 임차인 지원대책 보고에서 소관국이 이렇게 바뀌었지만 지금도 전혀 책임이 없다는 이제 일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10월 17일 국회에 가서 보고한 거에 의하면 첫 번째, 미안, 우리도 이 경우는 좀 처음입니다. 이런 태도고요. 두 번째는 임대인이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린 걸 어떡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국회의원들께서 하실 일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미안하긴 한데 이거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미리 준비만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업무 분장을 받은 우리들이 성실하지 못하게 업무 수행을 함으로써 그로 인해 이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회피가 바로 여기 있는 우리입니다. 부과한 변상금은 모두 갚아야 되고 2, 3번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담보 능력을 상실한 측은 아무런 도움도 되질 않습니다. 구청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40억 보증금을 먼저 배상해주고 임대인에게 그 구상권을 만약에 청구한다면 배임죄라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배임죄라고 하면 부여된 의무를 위반한 행위여야 되는데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우리에게 누가 배임죄를 묻겠습니까? 현 소관국에서는 법령에 따라 일을 하는 공무원이니까 이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라는 답변을 주셨으므로 지금까지 공문을 통해서 왜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첫 공문을 발송하신 우리 이희연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2022년 4월 26일에 서울연구원에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6개월짜리 용역을 실시하는데 그 과업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시설을 점검하고 향후에 이 주차장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4월 27일에 결제를 맡으면 6개월짜리 용역이 끝나는 날짜는 언제죠? 6개월이면 10월경으로. 2022년 10월 27일은 이 건물이 BTO 사업 운영 만료인 11월 9일을 불과 10일 앞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서 우리가 물건을 양도받을 그 시점에 20년 동안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6개월짜리 과업을 6개월 전에
실시한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너무 늦은 발주 아니었나요? 조금 늦은 감이 있었지만요. 제가 이제 그 최초로 교통행정과장으로 갔을 때 지금 만료가 되는데 어떠한 준비도 안 돼 있고 검토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가서 그 용역 발주를 통해서 어쨌거나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투명하고 정말 잘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용역을 발주했지만 끝나는 시점이 바로 이 물건을 양도받아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날짜 자체가 너무 늦죠.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운영해야 하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밟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발주 날짜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과업 지시 내용을 줄여서라도 조금 더 당겼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에게요. 용역 그 최종 보고서는 6개월이 걸리지만 3개월 이내에 완료하라고 지시를 했었고요. 또한 그 웰파킹과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업체들이 20년 동안 페이퍼 컴퍼니 식으로 운영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최초로 줬을 때 바로 그 보증금을 전부 그 업체들이 그 가져간 걸 제가 그때 발령이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용역 발주를 통해서 지금 문제점을 찾고 이게 과연 계속해서 이 연장이 되거나 또는 계속 이런 식으로 페이퍼 컴퍼니식 업체들을 통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제가 용역 발주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국장님 말씀은 늦은 감이 있지만 20년 동안 아무 준비도 해오지 않은 맨바닥인 상태에서 내가 그나마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알아낸 결과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4월 27일 용역 발주하고 5월 11일 서울연구원에 용역 수행을 시키니까 이제 저희가 방문을 하면 협조하라는 공문을 웰파킹 개발에 처음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협약 종료 3개월 전에 주차장 시설 및 부대 시설 점검도 하겠다고 먼저 공문을 보내요. 맞죠?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부침에는 협약서를 첨부합니다. 이 협약서 내용을 잘 읽어보셨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주차장 시설 및 부대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라는 내용도 넣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 시행자가 협약 종료 3개월 전에 강남구청과 공동으로 본 주차장 시설 및 부대 시설 등의 점검을 지시한 후에 관리 운영권을 인계한다는 협약서 제15조 2항 1호의 협약 내용이 있지만 바로 그 다음 이후에는 수리 보수가 협약 종료일 전에 반드시 교체되어야 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서가 만약에 11월 9일에 맞춰가지고 나온다면 이거에 따른 수리 보수 교체를 할 시간은 없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 그 서울연구원하고 계속 그 협의를 통해서 빨리 그 결과물을 받을 수 있게끔 조율을 하고 그렇게 최종적인 결과 그러니까 책자까지 발간이 10월이지 그 전에 보통 제가 영동도로 통합개발 용역은 2개월 만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듯이 한 그렇게 2개월에서 했어야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게끔 조율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은 이 건물은 20년이면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권문영 청장님 그리고 맹종 청장님 이 두 분께서 협약 내용에 이미 담아놨습니다. 20년 뒤에 반드시 그 기간에 맞춰서 만약에 수리 보수 교체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종료 일전에 사업자 시행자의 비용으로 교체 완료되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6개월을 그 준비 기간에만 다 쏟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기간들이 있으면 차근히 준비해서 시행까지 해야 되면 좋지만 이 전에 6개월 전에 우리가 했어야 되는 일은 용역을 발주하고 이 용역에 대한 결과를 디테일하게 얻어내기 이전에 여기 있는 임차인들이 누구고 어떻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는 게 먼저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시점을 놓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11월 9일에 종료되는 이 건물은 양치승님께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보증금이 아닌 시설 투자입니다. 만약에 2022년 11월 9일에 이러한 하자 보수들이 다 완료가 돼서 세팅이 됐다고 하면 그 전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임차 건물인 강남 소유로 넘어야 되는 기부 채납 건물인지를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늦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임차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전부 다 피해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시발점은 가장 골든타임인 6개월 전에 국장님께서 투명하게 전적으로 잘해보고자 했던 그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그리고 그 결과를 11월 9일까지 좀 끝내지 못했다. 이런 점이 아쉽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그 다음 과장을 역임하신 임동호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이후 공문은 임동호 과장님께서 이제 주고받으신 담당 과장님이시기에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8월 17일에 보낸 공문에는 임차 기간 만기가 돼 있는 저기를 보면은 저희가 11월 9일 날 종료가 되는데 세 곳이 11월 9일 이후까지 임차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 공문만 보더라도 이 세 곳은 11월 9일까지 임차 종료가 되는 것을 모를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셨어요? 예,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통보를 할 때 과연 그 계약 당사자인 저희하고 강남구청하고 계약 당사자인 웰파킹에만 하면 되는 건지, 또 웰파킹하고 그 세입자들하고 그 계약을 했는데 그 세입자들한테까지 통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용역 수행 중인 그 서울연구원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니까, 자문을 구해보니까 일단 계약 당사자는 웰파킹하고 임차인이기 때문에 두 개인 간의 그 사인 간의 계약에 관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없다. 다만 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강남구청에서 명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개입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하고 계약 당사자인 웰파킹에만 공문을 통보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고자 했던 우리 임동호 과장님의 조심스러운 선택이 정말 16명의 인생을 참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고민하셨던 대로 웰파킹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더라면 어땠을까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으로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알려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을 해서 당시 나가기를 꺼리기보다 기간이 좀 도래하지 않았던 그 양치승 씨를 제일 먼저 대표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모셔서 제일 먼저 보신 사무실에서 날짜가 언제세요? 날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월에 듣기로는 사무실에서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2022년 8월 17일 여름에 웰파킹에 저 공문을 보낼 때는 2022년 11월 9일에 끝나지 않는 세입자들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자문하기 이전에 협약서, 부록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 방법은 임차인이 반드시 사용 종료일을 알 수 있도록 명시되어야 하고, 그 임대차 계약서는 구청이 함께 합의하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계약서 자체에 반드시 임차인이 손해보지 않도록 그 협약서를 작성한 20년 전의 공무원들은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 놓았습니다. 부록에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자문기관에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리가 써놓은 그 협약서 내의 부록대로만 지켰더라도
이 계약서에 2022년 11월 9일까지 명시가 돼 있는지를 관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명시하고 관리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요. 왜냐하면 그 협약서는 비밀 유지 때문에 우리 구청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아닙니다. 그 협약서 지금 열박킹하고 맺은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그 이전 최초의 개발 당시에 그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열성종합개발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그 다음에 열파킹으로 넘어갈 때는 그런 부록 내용을 뺐다라는 말씀입니까? 그 과정은 좀 오래전 일이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열성종합개발에서 가지고 있던 그 협약서의 내용은 첫 청장이 우리 강남구청에 처음 기부 체납 건물을 만들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지를 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조금 축약되고 간소화되었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임차인에 대한 보호의 그 문구들이 빠졌어야 맞은 걸까요? 예,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추측컨대 아마 사인 간의 계약에 이렇게 관이 너무 관여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인 간의 거래에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건물이 될 겁니다. 20년이 지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건물인데 거기에 임차인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지켜보고 우리가 양수받는 시점에 도래해서 당연히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추측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웰파킹에만 해야 되느냐 세입자까지 해야 되느냐 해서 당연히 세입자까지 하는 게 맞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10월경에 그 양치승 씨를 그 교통행정과 사무실로 모셔서 두 번에 걸쳐서 면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경에 만났다 하더라도 11월 9일이 만기입니다. 한 달 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작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한 달의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사업들을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3차 공문부터는 다 이제 임동욱 과장님께서 발송을 하시는 그 관리 하에 있었기 때문에 수리 보수 교체 계획 등에서 11월 9일까지 제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열성종합개발에서 일파킹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것들이 축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종료가 됐을 때 2022년 11월 9일까지 문제가 있는 모든 사자 보수가 맞춰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11월 9일이 종료일인데 이때까지 준비가 되거나 아니면 공사가 진행되거나 그러지 않았죠? 예. 당시에 그 서울연구원 용역 수행 중이었는데요. 그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그 공사비가 산출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산출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모든 게 늦습니다. 모든 네, 게. 네. 만약 협약서 내용대로 2022년 11월 9일까지 20년 내 건물이 하자가 있고 보수가 있어서 수리까지 되어야 된다는 그 협약서 내용대로 국장님과 과장님이 조금만 빨리 움직이셨다면 이 16명이 40억을 빼앗기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용역 자체를 너무 늦게 줬는데 그 답을 기다린다고 해서 기다려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 소홀하더라도 아니면 조금 덜 익더라도 시간에 맞춰서 협약 내용대로 지켜줬어야 됩니다. 아닙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3년 전에 용역을 완료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은 굉장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서 이 건물들이 다 지켜지고 이 건물의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는데 6개월 전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 시점에 결과가 나오고 공사할 시간조차 있지 않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분들을 절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범죄자처럼 취급을 했지 않아요. 이미 공문의 협약 종료일을 임차인들에게 이야기하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시지만 을파킹 개발 안 하죠. 왜냐하면 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이 건물을 기부채납 건물로서 운영하면서 운영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이 40억을 이미 먹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이 재산을 빼돌릴 생각을 하는 동안 관련국과 부서의 수십 명의 직원들은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협약서에 주어진 날짜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그 수십 명이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대인 명의 재산이 다 옮겨지고 보증금 40억 원의 행방이 그 사람의 재산 목록에서 사라질 동안 우리는 보증금 반환만 하라는 내용 공문만 계속 보냅니다. 무엇을 먼저 했어야 됩니까? 용역발주입니까? 아니면 회의입니까? 회의는 8월 9일에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회의를 하는 8월 9일에 여기 있는 8월 9일의 내용에는 회의 내용에는 임차인들이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끝나는 시점들이 다 넘어서 정말 이 임차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분들을 먼저 찾아가 보고 만났어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4억도 아니고 40억이 증발하도록 누가 방치했습니까? 그 건물 우리 겁니다.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거고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강남구청의 소홀에, 관리 소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동훈 과장님께서 이제 임차인 양치승님을 첫 대면하셨을 때 혹시 처음 건넨 말은 기억하세요? 글쎄요, 가벼운 그 농담 얘기였는데 그거는 기억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네, 처음 만나셔서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과장님의 성향상 나쁜 의도가 아니라 나는 공문을 계속해서 웰파킹에 보냈으니 웰파킹한테 전해 들으셨죠? 라는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여기서 그동안에 확인을 못했지만 설마 친밀하고 항상 일에 밝았던 우리 임동욱 과장님께서 정말 공문만을 통해서 웰파킹 개발에 보냈을까? 세입자한테 조금이라도 그 내용들을 알리지는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임대인에게 공문 보냈으니까 뭐 이미 임대인은 임차자들의 돈을 갈취해서 그런 계획들을 했습니다. 좀 용역발주 미리미리 하고 협약 이전에 공사를 들어갔으면 임차자들 피해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공문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전례도 없고 그 나중에 그 명도 책임이 강남구청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공문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그 서울연구원 자문에 따라서 그 공문은 발송하지 않았지만 그 두 번에 걸쳐서 분명히 10월에 만나서 상황 설명을 하고 네. 나가지 않나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양치성 씨가 하는 말이 좀 미리 좀 해주지.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리 좀 했으면은 10월에 만났는데 당연히 미리 좀 해주셔야죠.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과장님. 차라리 연구원의 자문을 받지 않는 게 나았을 겁니다. 과장님의 소신대로 이러한 것들은 진짜 만나서 세입자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처음 계약서가 맺어진 그 첫 협약서를 봤다라고 하면 임차인을 위한 보호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 그 노력이 들어간 부록을 보셨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사인 간의 거래라고 저희가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경매를 받을 때도 그 안에 들어간 세입자들을 건들지는 못합니다. 그 기간들이 명시되어 있는 한요. 저는 임동 과장님께서 이 기부채납에 관한 협약서를 그 전에 전임이셨던 이희연 사무국장님보다 더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대시설 운영 사항 임대 방법에 대해서 저는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성에서 웰파킹으로 넘어가면서 부록 자체는 빠졌다라고 그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무상사용 기간의 종료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이라는 부록은 다음 계약에도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치승님은 정말 본인과 같은 이런 억울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1호의 그 사례인 본인처럼 또 3호나 4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라고 기부채납 건물임을 알려드리러 방문했는데 그분들은 이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 부서에서 이러한 사고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는 3호, 4호에 가서 사실을 알려드렸죠.
네, 제 발령난 이후라 그 상황. 네, 맞습니다. 지금 발령 이후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서 주무관님과 또 담당 과장님이 3호, 4호에 가서 이러한 것들이 임차 기간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1호, 2호 피해자 사례를 통해서 학습한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은 그게 정상적인 맞겠죠. 시스템이라면 예,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정상적인 임대인이 시스템 안에 임대인은 착한 사람만 올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 인성을 20년 동안 지켜보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자, 보증금 3억 5천만 원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상금에 대해서 이중 부과받게 됩니다. 양치승 씨는 이 건물 자체를 하던 대로 월세를 계속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은 종료가 된 다음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돈을 뒤로 빼돌려야 했기 때문에 이 임대에 받는 월세조차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변상금, 종료 기간이 끝나고 이 건물을 차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또 우리는 이곳에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양친승님 입장에서는 월세는 월세대로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고 갑자기 날아온 청구서로 인해서 변상금까지 양쪽에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 발생하게 되고요. 변상금을 내지 않으면 계속된 이자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영상을 좀 보실 텐데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이 깔렸습니다. 9월 27일 오후 3시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노모께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봐 홈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아파트 천정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져서 두 사람이 깔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신 분께 묻겠습니다. 집주인이 어떤 보상을 약속하셨나요? 네,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분께 오전에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좀 같이 공유할 것을 양해를 받았는데 깔린 다음에 119가 와서 사람을 구조하고 천정을 안에서 다친 분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다친 사람들 보상해줘야 되고요. 천정은 원래 있는 대로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인 보상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도 정말 언제나 내 부모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트라우마에 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만약에 일어났는데 쓰레기만 치워주고 그대로 놔둔다면 이 피해자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법에 호소를 하겠죠. 우리가 가진 이 건물도 20년이 지나서 걱정되던 133건의 누수와 외벽, 내벽의 이런 손상으로 인해서 양치승님께서 운영하시는 동안 큰 누수 사고가 일어납니다. 전체 락커에 락커룸이 잠겨가지고 1억이 넘는 손해가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변상금을 월 1,200만 원씩 받고 있는 이 동안에 빗물만 치워주고 다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치승님뿐만 아니라 2호에 있는 PC방 업체부터 이 누수로 인한 주차장의 모든 피해에 대해서 빗물만 처리해주고 아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임대인의 판결문에 보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세입자들에게 동력을 잃게 한 중요한 판결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임대인이 이 40억이라는 16명의 소중한 돈을 뒤로 갈취하려고 생각하는 이것이 과연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사기입니다. 그런데 양치승님께서 이 사람은 사기죄다라고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갱신을 위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다라고 판결이 나고 맙니다. 우리가 피해자를 도와서 그 사람 입장에서 서야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인에게 중요한 결정적인 증언을 해줌으로써 다음 주문과 같이 임대인은 고의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함께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가 아닌 이 사람을 어떻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동력이 생길까요? 저는 사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기부 체납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임차자를 구할 방법을 찾으라고 했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조성명 구청장님과 그리고 또 일을 항상 잘 해오셨다라고 생각하는 임동호 과장님 그리고 이용 국장님이 이 자리에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관련동의 전인수 의원님과 또 상임위원장이셨던 황영각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에 이 사건을 구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조례를 고쳐서 또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과장님께 물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네,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의 생각이 그러시니까. 네. 연간 회비 36만 원, 그리고 월 3만 원의 저렴한 연회비로 24시간 이웃들이 부담되지 않는 차력 관리를 위해서 25년간 논현동을 지켜온 사람이라고 전인수 의원님께서는 판단하시고 또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많은 구제하려는 노력은 해주셨습니다. 임동 과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변상금 건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에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양세성 씨한테. 더 이상 연장도 안 되고 조례 개정도 검토를 해봤으나 이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양해를 좀 구하면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임대료를 계속 냈습니다. 그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좀 변상금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억 5천 보증금도 뜯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비입니다. 필라테스가 저물고 있는 시점에 양채승 광장이 복싱을 할 수 있는 체력장으로 바꾸면 어떻겠냐라고 임대인에게 물을 때 임대인은 여기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은 눈치를 챌까봐 얼마든지 하라고 해서 2022년 12월에 리모델링비로 10억을 시설 투자하게 됩니다. 만약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양치승 님께서 10억이라는 부채를 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임대인뿐만 아니라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약서 내용대로 2022년 11월 9일까지 하자 보수에 대한 만기에 대한 약속들을 우리가 시간상 지켜나갔더라면 2022년 12월에 발생할 10억에 대한 돈은 지켜드렸을 겁니다. 저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왜 안 나가시냐라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기 이전에 시설비를 위해서 10억을 부채를 내서 거기에 쏟아서 정말 어떻게 해도 할 수 없고 또 그 자리에서 회원들을 나가게 되면 그 회원들에 대해서 정말 모든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그 사업주의 마음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왜 분명히 계약이 연장이 안 됨에도 그걸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왜 계속 내냐 이거죠. 내지 말았어야죠. 이제 이 만료가 되면 네. 이 사람이 모든 걸 잃기 때문에 저희한테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뭐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권리가 사라진다 이런 내용들도 설명하셨습니까? 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따뜻한 마음의 조성명 청장님 그리고 구제하고자 했던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항상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왔다라고 생각하는 임동호 과장님 이런 완벽한 인적 조합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은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우리 공공기관의 좀 기계적인 태도가 불러온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20분 더 쓰시겠습니까? 조금. 네네. 조금만 더.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임 청장이셨던 권문영 맹정주 청장님께서 사인했던 문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제받은 상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수정되어 가장 수험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공직에 있는 우리들이 행정이라는 칼을 들어 얼마나 개인의 인생을 도륙할 수 있는지를 정국에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남구청 소유 기부 체납 건물의 세입자인 상인 여러분께서 좀 더 이상 버림받은 상인들의 주인공이 아닌 상생하는 상인으로 불려질 것을 약속받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양치승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한 개인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 책임을 다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치승님은 그동안 받은 회용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본인이 가진 차, 자산, 모든 걸 팔아서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상인의 도리를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믿고 미래의 대가를 지불한 강남 구민에게 몇만 원이라도 피가 가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헬스장 회원권 사기로 몸살앓이를 앓고 있는 이 강남구에 누구도 궁지에 몰린 그를 비난하지 않을 텐데도 모든 것을 팔아서까지 그 회원들의 믿음에 도리를 다했습니다. 기부 체납 20년이 끝나는 종료 시점에 관련 소강국에서 일한 우리는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건물이 기부 체납인 줄도 모르고 들어간 세입자 단 한 명이 뭘 준비하고 예측하며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 수습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정해진 상가 임대차 계약 기준에 준해해서 결정했어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해결책도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태도에 대해서 직접 사기를 치지 않았지만 사기를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 만들어주고 도와준 경우를 사기 방조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을요.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40억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논현동 주민들의 25년간의 버팀목이었던 우리 상인들을 이제는 길거리가 아닌 주민 곁으로 보내줄 시간입니다. 우리의 실행이 남았고 관심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 126 공영주차장 피해 임차자분들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양치승 광장님께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오랜 시간 깊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저의 사죄의 인사를 끝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